미국의 AI는 글러먹었다. 차이 회장이 미국인들이 정의하고 있는 AI 경쟁의 규칙은 틀렸다는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력은 미국보다 40%가 더 쌉니다. 전체 OECD 국가를 통틀어서도 중국은 가장 싼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오픈 AI를 써서 하게 되면 뭡니까? 비용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라든가 효율 측면에서나 두 가지 측면에서 오픈소스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고 차이 회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AI는 글러먹었다.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이런 투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알리바바 그룹의 공동 창업자이고 지금 현재는 마윈을 대신해서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차이 종신이 홍콩대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강의 신청을 받을 때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려가지고 인원을 제한했던 그 정도의 중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차이 회장이 미국인들이 정의하고 있는 AI 경쟁의 규칙은 틀렸다는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누가 이겼는지를 판단하는 방식, 즉 가장 강력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가진 기업이 누구냐, 이것을 보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LLM의 승자는 최고 모델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 또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AI의 가치는 침투율로 평가를 해야 된다. 침투율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국무원이 계획한 AI 2030년의 계획 또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및 장비의 침투율 90%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AI를 더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4가지 강점을 그것과 더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 전력입니다. 이 전력은 LLM의 훈련과 추론은 본질적으로 전기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중국의 전력은 미국보다 40%가 더 쌉니다. 전체 OECD 국가를 통틀어서도 중국은 가장 싼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중국이 15년 전부터, 길게 보면 20년 전부터 송전 인프라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발전만이 아니라 송전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가 전력망이라고 하는 스테이트 그리드는 매년 전력 관련된 자본 지출 규모가 9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300억 달러입니다.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력 관련 용량은 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미국의 2.5배, 6배 정도가 됩니다. 신규 설비 용량의 증가는 무려 9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비용은 즉 컴퓨팅 파워에 들어가는 칩을 제외한 순수 인프라 기준으로 미국보다 60%가 돈이 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이 AI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돈이 뭐 수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10분의 1의 투자 규모를 밖에 안 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 10분의 1의 전체적인 총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높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어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엔지니어, 인재겠죠. 전 세계 AI 과학자하고 개발자, 연구 인력들의 거의 절반이 중국 대학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기도 하고 또 중국 국내에서 크기도 합니다. 현재 이들은 전 세계에서 퍼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돌았던 짤이 이제 메타의 AI 팀 내 동료들이 중국어로서 아이디어를 교환해서 영어를 쓰는 메타의 직원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다는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 차이 회장은 중국어가 처음으로 어드밴테이지가 된 사례라면서 AI 분야에서는 전 세계 화교 엔지니어들이 중국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의 우위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의 부족이 낳은 혁신 시스템의 그런 변화 또는 혁신인데 중국의 GPU의 부족이 극단적인 최적화를 유도를 했다.
즉 이것은 헝거 어드밴테이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는 그냥 중국어가 어드밴테이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굶주림의 이점, 헝거 어드밴테이지라는 표현을 써서 이걸 또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하드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차이나 팀들은 시스템의 최적화를 극한값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즉 밀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극단적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딥식 이라는 성과가 터져 나온 것이죠. 알리바바의 Q1 모델은 최근에 암호화폐와 주식거래 AI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2위가 딥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이 미국의 대다수인 폐쇄형 모델을 이길 것이라고 보는 이유 자체는 오픈소스가 더 기술적으로 진보해서가 아니고 글로벌리 대다수의 사용자들의 이익에 더 맞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차이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AI 주권, 즉 AI가 외세의 통제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국가들은 모델을 자체 개발할 인재는 부족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미국 거 그대로 써라. 즉 오픈AI의 API를 사용을 하든. 근데 이 오픈AI를 써서 하게 되면 뭡니까? 비용이 비싸죠.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쓰는데 오픈AI는 데이터가 블랙박스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남의 나라의 데이터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또 정설입니다. 두 번째는 알리바바나 중국계가 지향하고 있는 오픈소스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쓰는 것입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것을 다운해서 쓰는데 이것을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즉 자체적으로 사설적으로 만든 클라우드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비용은 공짜죠. 데이터 통제는 또 완벽합니다. 완전히 자기 걸로 할 수가 있죠. 이걸 로컬에서 돌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라든가 효율 측면에서나 두 가지 측면에서 오픈소스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고 이 차이 회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그러면 알리바바는 그럼 공짜로 해주고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리바바 수익은 AI로 버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돈을 번다. 라면서 고객이 오픈소스 모델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장 공간 그리고 데이터의 관리, 보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인프라를 알리바바가 전체적으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 즉 오픈소스 모델은 트래픽의 유입의 경로일 뿐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수익의 원천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커머스 회사에서 AI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 변모한 것이 알리바바이고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을 사회자가 물어봤을 때 고객의 요구를 따라갔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B2B 플랫폼에서 타오바오, 즉 타오바오는 소비자 이커머스죠. 그리고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저도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항상 받는 물류도 이게 알리바바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발전해온, 변천해온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팅의 개발도 막대한 데이터 처리 문제를 겪으면서 기술의 자주적 통제의 필요성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알리클라우드는 자기가 볼 때는 스스로 만든 음식을 먼저 먹는, 이걸 중국어로 얘기하면은 自己的 거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그런 방식, 즉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좋다 또는 이런 건 개선해야겠다, 이런 트라이얼을 에러를 계속 했겠죠. 그러면서 내부에서 먼저 써보고 나서 외부 고객에게 개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I가 거품일까요?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예측하고 있는 그 AI의 거품의 붕괴 시점에 대해서 배팅도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거품론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거품하고 기술의 거품으로 나눠놓고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금융시장의 거품 그리고 기술의 거품 나눠놓고 본다. 그러면 AI에는 금융의 거품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자체는 현실이라는 말로 정리를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거품이 붕괴를 하면서 자본시장 쪽에서도 상당한 붕괴가 있었지만 인터넷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 휴대폰 또는 컴퓨터 또는 패드 이런 쪽에 인터넷들이 들어가서 훨씬 더 강력해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AI 인프라에 투자된 모든 자원 그리고 모델에 개발된 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상당히 재밌었던 내용은 1999년에 홍콩에서 엄청난 고액을 받던 연봉을 받던 변호사였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던 알리바바로, 그때 알리바바가 18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18명을 갖다가 18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18명밖에 없던 회사에 왜 조인을 했느냐.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전이 실패하는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나는 다시 변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었다. 즉 밑에는 막았다. 그러면서 최대 손실은 그 프리미엄, 근데 최대 수익은 무한대인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금융의 용어로는 비대칭 위험 수익, 즉 asymmetric risk award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asymmetric 리스크 어워드가 사실 투자의 문법이죠. 그 투자의 문법으로 자기가 그때 모험을 했던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서 얘기를 했던 것은, 기회는 너를 찾아오는 것이지 네가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조언을 했었습니다. 마윈하고는 또 결이 다른 대담이었고, 또 저도 가끔 가다가 이분이 하는 뭐 연설이라든가 키노트 스피치 이런 걸 들었었는데 학생들에게 해주는 그런 진솔한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재 AI의 거품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됐고, 또 지금 현재 마윈에 이어서 그룹을 다 이끌고 있는 이런 양반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도 또 보게 되는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